자, 이제 투자 아이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1조 달러 인프라 예산 통과.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옛날부터 너무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조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지금 사회적 지출, 소셜 앤 클라이밋 지출 요거 1조 7,500억 달러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부채 한도와 연관해서 요걸 통과한다 이런 얘기 통과시키겠다. 지금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그건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요거는 지금 통과가 됐어요. 이거 향후 5년간 지출인데 육상 및 철도 운송 인프라의 53%, 전력망 상수도의 47%인데요. 전통 인프라 외에 전기차 충전소, 통신 장비 교체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미국의 정책과 그리고 재정 정책 요 부분이 금융 정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재정 정책과 연관된 테마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쪽에는 봐야 된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소위 그 사회 인프라 구축하는 그 우리나라도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공약들이 막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 집행을 할 때 직접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 간에 그렇게 봤을 때 사회 인프라망에 예산을 쓸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이런 거 있죠. 뭐라 그러더라? 주택 건설 말고요. 토목 건설 이런 거 있잖아요. 토목 건설에 들어가는 거 이제 기계가 거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래서 토목 건설과 기계 그리고 시멘트, 페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도 어떤 게 있나 한 번쯤 찾아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지금 최근에 2주 동안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요. 계속 우리는 NFT와 코인만 계속 메타버스만 쳐다보고 있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잊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번 하락에 보호예수 관련주 그리고 LG화학 등 소재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주 상위 16개 종목이 1.7%나 하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6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하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하락시킨 이들 종목의 가격 하락에 비해서 오히려 하락하지 않거나 반등을 했던 섹터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상대 약세 섹터는 금속, 광물, 화학, 의료, 생필품, 보험, 에너지 섹터고요. 상대 강세 섹터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틸리티, 미디어였어요. 이걸 보시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자적 빅사이클이라 그러면서 금속 광물이 한때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화학,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화학주들이 거기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유가 오르면서 에너지도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얘네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는 좀 빠지고 그동안의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유틸리티, 미디어는 뭐 테마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쪽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게 올라갔냐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시장이 참 그냥 죽지는 않는구나. 여전히 돈은 수익률을 추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된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요번에 보셨어요 여러분? KTNG 담배인상공사 담배인상공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막 빠질 때 다 빠질 것 같고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또 수익률 추구하는 남들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외되었던 곳에서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광을 받았던 코로나 관련주들,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심리와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다. 이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및 IT 소부장 요 종목 여기요. 자, 요거는 제가 한 2주 이상 요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및 IT 소부장에 대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왜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얘들이 움직임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시장이 못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의견 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저는 얘네들이 선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얘들이요. 계속 세요, 얘네는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센 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하나 볼게요. 이것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딨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안 넣어갖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요거죠.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입니다. 주봉이고 일봉이에요. 신고가 되면서 그냥 가파르게 최근에 올랐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반도체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럼 얘네는 어땠냐? 얘네들이 올린 건 아니에요.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제가 자판기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네들은 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등 줬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추세적 상승했다, 추세적 하락했다. 요번에 약간 반등 준 거예요. 아직까지 추세전환 했다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약하잖아요. 근데 신고 지수를 냈단 말이에요. 얘만 약한 건 아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신고 지수를 냈는데 얘들은 약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은. 그리고 인텔도 약하잖아요. 뭐가 올랐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게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이거 지금 이제 저 가격 분할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얘네들이 올랐는데 얘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차량용 반도체, 모바일 반도체, 비메모리 선단 공정 장비사들은 상승을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AMD, NXP, 온세미, 마이크로칩, 퀄컴, ASML 얘네들은 계속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 오른 거거든요. 얘네들이요. 그런데 내년도에 생각을 해보면요. 2022년도에 TSMC, 인텔, 삼성전자가 전 세계 3대 반도체 회사이죠. 하이닉스가 있지만 얘네들 설비 투자 977억 불을 한다라고 발표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2개 회사 더 껴서 상위 5개 회사에서 클라우드 설비 투자를 1320억 불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가 빠져서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못 올라간 애들은 맨 끝에 있는 하이엔드 제품, 완제품 만드는 애들은 약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 부품, 특히 장비 애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약한데 맨날 에코프림이나 첨본이 뭐 엔케미니 이거 계속 세잖아요. 이제 뭐 완제품 만드는데 걔네들이 소재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본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요번에 4분기에 메모리 가격 하락한다 그러다가 아니야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가격 하락한대.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소위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데서 발표가 나오니까 실제로 현재 현물 가격에서 10월 달에 10%나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 하락의 주기가 짧아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빠질 건데 상반기까지 빠진 건데 올해 10월에 왕창 빠졌으니까 앞으로 왕창 이렇게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한 10% 빠질 것 같은데 그냥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센이 낮아진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이제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얘기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들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가격의 하락에 안정화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파운드리는 계속 성장하는 거 여러분 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뭐 신규 디바이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메타버스의 게임 환경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가 엄청난 시대가 오면 올수록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미래의 세계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저점 지금 현재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거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팬데믹 생기면서 공급망이 안 좋아서 소위 서플라이 체인이 안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재기 해가지고 엄청난 재고를 쌓아놓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수요가 늘면 그 될 것이고 또 재고가 소진되면은 이제 가격은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에 그쪽에 이제 애널리스트 자료에 의하면 아주 그냥 단순한 거 있잖아요. 저사양 반도체는 여전히 뭐 재고가 있는 상태인데 미세화학 그리고 공정 복잡도가 굉장히 높은 거 그리고 DDR5 있잖아요. 얘네들은 완제품의 비중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해서 상당 부분 감소했고 제공품이 증가했다는데 제공품은 뭐냐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증가하는 거는 곧 판매하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반도체 및 그리고 IT 쪽에 있는 소부장 이런 쪽은 관심을 좀 다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 더 여기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인프라에 대한 얘기했고 지금 섹터가 변화가 되고 있다. 테마는 지속, 섹터는 변화예요. 테마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섹터는 변화 이렇게 말씀드렸고 반도체에 관심을 좀 갖자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의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9일 날 있었습니다. 9일 날에서 뭘 얘기했냐?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 센터형 AI, 대화형 AI, 자연어 처리 기술, 로보틱스, 헬스케어, 자율주행 관련 AI. 여기 보면 다 AI를 얘기하고 있어요. AI 중에서 딥러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요. 야, 이거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 이런 것들 쭉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전부 다들 반도체 칩도 굉장히 이제 한쪽으로 들어야 되고요. 전부 AI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전부 다들 이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반도체는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대화를 하는 거,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그리고 로보틱스, 헬스케어도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에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걸 봐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맨날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지금처럼 메타버스 시대로 계속 가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관련된 용어에 나온 종목과 연관된 종목들은 내가 다 관심에 넣어놔야 된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언어,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자기 차례들 다 온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소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메타버스 ETF 출시한다고 한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좋았죠.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12월에 글로벌 메타버스 ETF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해외 것도 넣는다는 거예요. 해외 것도. 그러면서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인기를 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는 비중 순서대로입니다. 비중이 많은 순서대로 어떤 것을 편입할까라는 이제 리스트가 나왔어요.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 아프리카 TV, 윈메이드, 펄어비스, 네이버, YG엔터, 덱스터, JYP, J컨텐트리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해외 기업은요. 엔비디아,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 아마존, SEAC라고 있습니다. TSMC, 텐센트 홀딩스. 요게 지금 편입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리스트를 좀 해놔야겠죠. 여기 많이 올랐죠, 사실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이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거 그냥 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여의도에서 저는 좀 가능한 그냥 뭐랄까요.
이론적이지 않게 그 실전 투자에 걸맞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혹시 틀리더라도 욕하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여기서 진짜가 뭐냐, 뭘 가지고 할 거냐 그랬더니 위메이드라고 다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그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펄어비스를 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펄어비스가 대장이지 뭐 이래요. 그냥 같이 한번 잘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제가 평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그 상장한 거 있죠. 디어유인가? 디어유? 뭐 이쪽에 엔터 쪽에서는 그게 또 좋다고 또 그걸 막 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 어느 힘센 애들이 밀면은 그냥 뭐 수급에서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런 종목들도 한 번쯤 넣어놓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아, 그 다음 제가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달리고 있는 말, 쉬고 있는 말, 나의 체력은 P이지 요 얘기를 했더니 말장난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언짢았었는데요. 여러분은 하고는 같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거기서는 제가 말 못했는데 여기서 말해볼게요. 그냥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 메타버스, NFT, 코인, 그쵸? 근데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 중에 곧 지칠 수밖에 없는 말이 있고, 이건 테마입니다. 현재 달리고 있지만 쉽게 지치지 않을 말이 있어요. 이건 테마가 아니고 구조적 성장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옥석가리가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메타버스에 있는 하드웨어는 지치지 않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또 거기서 저는 엔터 쪽, 이런 쪽은 좀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올라가 버리면. 왜 그러냐면요. 확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확장성. 요즘에 물론 엔터 쪽이나 이런 쪽을 이제 좋게 보는 쪽 이래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공연하고 이러면 그게 수입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두 가지가 더 생겼어요. 24시간 풀리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또 하나는 음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예 또 이걸 NFT로 만들어서 막 팔고 그래요. 엄청 수익이 날 거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 반론을 제시해야 할 수는 저도 없고요. 근데 꾸준하게 테마를 이루면서 그 구조적 성장을 이루면서 계속 갈 수 있는 사실 전기차가 좀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갈 거니까 자율주행은 그렇게 갈 거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심리나 아니면 너무 고평가됐어 아니면 수급이 쑥 빠지면서 그냥 곧 지칠 수 있는 섹터 요런 데들은 거기에 맞게 거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달리고 있지만 쉽게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쪽 요런 쪽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쉬고 있는 말이 있어요. 쉬고 있는 말은요. 노쇠에서 힘을 잃어서 쉬고 있는 말을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어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는 치료제 나오면은 이제 노쇠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그쪽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면서 너나 나나 전부 다 뛰어든 사업이 뭐예요? 마스크 했잖아요. 마스크. 어떻게 됐습니까? 마스크가 그때 뛰어든 분들은 아마 손실이 되게 컸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한때 유행했다가 없어지는 거. 우리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 주시장에 있지만 밖에서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더라? 대만 카스테라. 뭐 이런 거. 한때 잠깐 유행했다가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것을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산업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 사이클이 이제 지고 있는 사이클상 아래로 지고 있는 사이클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 말을 타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조선에서도요. 친환경 조선, LNG선 이런 쪽이 좋은 거지.
옛날에 전통적인 그 환경을 유발하는 이런 조선은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힘껏 달려와서 잠시 쉬는 말이 있고 다음 목적지를 위해서 쉬는 말이 있다고 저는 구분을 하는데요. 힘껏 달려와서 잠시 쉬는 말들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대표적으로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쪽이요. 힘껏 달려왔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또 갈 거예요. 제가 왜 반도체 특히 장비는 잠시 쉬는 말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얘네들 실적이 줄지 않아요. 실적이 줄지 않고 또 실적이 줄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쉬는 말이라고 표현하고요. 다음 목적지를 위해서 쉬는 말.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쉬고 있어. 이런 건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바이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분해서 전부 다 다르겠죠. 제가 지금 일부러 섹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섹터와 구분해서 종목에 따라서 내가 투자 기간이 달라지고 투자 금액도 달라지고 투자 전략도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체력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나의 체력은. 나의 체력은 달리고 있는 말에 쫓아가서 탈 수 있는 체력이냐. 나는 그 정도 체력이 안 돼서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말 또는 다음 목적지를 위해서 쉬고 있는 말 이런 쪽에서 나는 해야 되느냐. 요거를 판단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말을 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요. 하도 뭐 지금 뭐 종문 얘기하지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은 못했는데요. 보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류에 저랑 옛날에 데이 트레이딩 많이 했던 그 친구들은 엄청 좋은 장이에요. 지금요.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말들이 많아. 그래서 올라타는 거죠. 여기 올라타고 저기 올라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좀 투자 금액이 좀 크거나 아니면 그런 쪽의 거래에 능숙하지 않은 전문 투자자들도 많아요. 전문 투자자들. 그런 분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 분들은, 이 말을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이 이 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소위 뭐 CFD나 아니면 레버리지 일으켜서 거래하시는 제 주변에 딱 머릿속에 두 분이 떠오르는데 한 분은 한 100억 정도 갖고 하시고 한 분은 한 500억 정도 갖고 하시는데 요 100억 정도 갖고 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지금 말을 그냥 날 달리고 있는 말을 이 말 탔다 저 말 탔다 계속 그냥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분은 또 한 분은요.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자신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신 없어서 나는 그냥 뭐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하더라? 뭐 백화점주 뭐 지금 쉬고 있는 거 있죠. 나는 이거나 이런 거나 할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거래를 해요. 그분들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가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나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지금 뭐 좀 쉬고 있지만 다음에 갈 수 있는 쪽 요런 쪽에는 내가 전체 비중을 뭐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500만 원 넣어놓고 현금 한 200만 원 두고 한 300만 원 가지고 달리는 말도 한번 타보고 뭐 코인도 해보고 NFT도 해보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거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게 되게 쉽지 않아서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아직 뭐 그렇게 먹은 나이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젊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은 67세고 한 분은 64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에 비해서 저 아직 젊죠. 말이 좀 딴 얘기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말을 탈 건지를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말을 지어낸 거고요. 말장난. 그 어떤 분이 비판하듯이 말장난한 거고요. 또 하나는 PEG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말 중에 곧 지칠 거냐, 계속 달릴 거냐.
아니면 지금 쉬고 있는 말 중에 잠시 쉬는 거냐, 이건 얘는 오래 쉴 수밖에 없느냐, 요거는 PEG로 계산을 하자는 건데요. PEG는 우리가 PER을 EPS 그로스 이익률의 증가로 구분합니다. 요건 제가 그 방송에서는 시간이 없어 못했으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을 보면 우리 그 대표적으로 성장주 뭘 해볼까요? 성장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재무제표에서 여기서요. 성장주에서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 거 뭐 KT엔진은 당연히 뭐 PEG가 엄청 낮겠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얘는 멀티플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 말고 뭐랄까요? 그래도 조금 너무 지금 막 뜬 거 말고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 같은 거 이제 했으니까 안 됐고, 뭘 해야 되지? 스튜디오건,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거 해볼까요? 위지역 스튜디오.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실적 보세요. 실적 나오나요? 실적 되게 안 좋잖아요, 지금. 올해 24억 나온다 그러네. 근데 얘는 1조 7천억이야. 야, 이걸로 예를 들면 안 되겠네. 너무 그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걸로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PER이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거고요. 계산이 되는 종목에서 뭘 해볼까? 코미코 같은 거 해볼까요? 저 반도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반도체로 PSK PSK 보겠습니다. PSK 요즘에 주가 안 좋죠, 이거 어떤가요? 주가 어땠나 한번 볼까요? 요즘 조금 올라왔네. 계속 좀 떨어지다가 이거 꽤 오랫동안 떨어졌잖아요, 이거요. 지금 보면은 최고가가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5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럼 몇 % 빠진 거예요? 30% 정도 빠졌네요. 30%더 빠졌네. 그랬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볼 때 그냥 보는 방법을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는 방법을. 지금 현재 좀 올라와서 아무튼 시가총액 6천억이에요. 시가총액 6천억에 이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분기로 보고 어떤 사람은 연간으로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올해 연간에 뭐 900억이라 뭐예요? 900억이 진짜 나오면 엄청 저평가죠, 이거. 이 반도체에 저평가 종목이 많아요, 이렇게요. 근데 아무튼 작년으로 비교해 보면은 300억이에요. 300억이에요, 얘가. 300억인데 6천억이야. 시가총액이. 그러면 멀티플이 20배인 거잖아요. 20배. 얘 PER이. 지금은 12개월 포워드가 6.9배뿐이 안 되네. 지금은요. 앞으로 미래이익 대비는 이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작년으로 봤다면 이건 이제 그래서 평균 기하 평균으로 합니다. 요거 19, 20, 21, 22, 24 이렇게 해서 요걸 기하 평균하면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몇 배냐, 멀티플이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냥 지금 이제 단순 계산할게요. 300억일 때 20이잖아요. 얘가. 그런데 이익의 성장률이 얼마나 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69에서 316으로 떴어요. 그러면 170에서 316이니까 140이 뜬 거죠. 몇 %예요? 거의 80% 떴습니다. 300에서 이건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300에서 917에 가면 이거 3배 뜬 거예요. 300% 이익률이요. 또 900에서 1000에 가면은 100 이건 100이니까 얼마예요?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2% 정도 올랐잖아요. 얘도 기하 평균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이 이익이 계속 20% 30% 느는 애들은 30% 늘면은 멀티플 30%를 하더라도 PEG는 1일 거라는 거야. 1. 그렇겠죠. PER이 30이고 그로스가 EPS 그로스가 30이면 1이잖아요. 그럼 1은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1 아래로 가면 저평가라는 거고 1 위로 가면은 그건 고평가라는 거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의 성장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떴으면 PEG가 너무 높다라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곧 지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고 지금 엄청나게 달려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익의 그로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는 쉽게 지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말 중에서 봤더니 아까 그런 종목들처럼 PSK처럼 아니 이게 그로스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쉬는 동안에 쉬었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멀티플이 자꾸 떨어지면서 PER이 굉장히
1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이런 구분을 내가 종목을 다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또는 여러분들이 누가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한번 보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종목 얘기를 좀 안 하려고 많이들 하거든요, 제가요. 왜 많이 안 하려고 그러냐면요. 전에 제가 어디서 이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종목 얘기를 좀 하다가 종목 얘기하다가 제가 우리 감사실에서 사유서를 쓴 적이 있어가지고요. 종목 우리 증권사 직원은 특히 저는 또 우리 뭐랄까요, 우리 제 고객분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겹치는 종목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저는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사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징계 받아요. 그래서 종목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추천의 얘기는 결코 아니다.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그래서 요렇게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적어도 가지고 있는 종목 누가 어떤 종목을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래? 내가 재무지표나 요거 보고 한번 체크해 볼까? 이 정도 한번은 우리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 얘기 안 한다는 것도 뒤에 넘겨보니까 종목이 나오네요. 이 화면은 뭐 타 방송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중에서 뭐 KH바텍이나 이런 거 좀 빠졌죠. 여기도 이노스폰데도 요즘 빠졌고 빠진 애들도 있어요. 올라간 애들도 있고. 근데 이게 뭐였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요즘에 나왔던 2주 동안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 제가 딱 느낌에 얘들은 굉장히 좋게 보는구나. 이 종목들은 그런 보고서가 나왔던 종목들 제목 거기에 이제 종목들을 제가 그거 다 빼고 그때 보여줬던 것을 다 빼고 종목 명만 리스팅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중에 어떤 놈은 빠지고 어떤 거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죠. 제가 방송을 하면 이렇게 쭉 놓으면은 뭘 좋긴 뭘 좋아. 개뿔 KH바텍 엄청 빠졌어. PH홈도 빠졌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봤으니까. 롯데정밀하게 무슨 뭐 좋다 그러더니 웃기고 있네. 에? 이렇게 막 그래요. 종목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냐면요. 쭉 제가 봤더니 흐름을 봤더니 얘들이 좋더라고요. 여기 역시나 얘네들이 좋더라고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거 볼까요? 얘는 요즘 못 올랐겠죠? 롯데정밀이 04000인가요? 004000 델키가 어딨어요? 004000 뭐라? 004000 이게 빠졌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애들이 좋다고 했지만 얘는 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렸어. 우리 그러시지 마시자고요.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뭐 틀렸다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 보고서 쓴 사람들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분명히 여기 담당 애널리스트이고 좋게 보면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보고서를 한번 들춰보시면 가장 베스트고 들춰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이거 좋게 봤어. 그리고 목표 주가 얼마까지도 본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주가 거래 실으면서 빠졌네. 이거 당분간 안 되겠네. 내가 지금 빠지고 있는 동안에는 거래가 안 되네. 그러면 자 선ing하면은 이거 좋게 본 거니까 얘도 한번 탄력이 있겠네. 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여기는 종목들을 저기 봤더니 사실 보면 뭐 여기 녹절 에셋도 꽤 올라 두산밖에 또 그렇고 프로비스 스테드래곤은 무조건 좋았고 저 맨날 얘기하듯이 LG노텍이나 삼성 SDI 대형주 중에는 저는 뭐 이런 거 되게 제일 좋게 보는 편이에요. 탑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고 주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더라. 그러면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삼성 전기도 들어있네 여기 현대차도 들어있고요. 하는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요런 것들을 내가 관심 있게 보자. 요렇게 정도 봐주시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종목에 대한 직접 답변을 안 드리겠고요. 여러분 쭉 올리신 거에서 생각나는 거 여기 그냥 바로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몇 가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쭉 넘어가서요. 혹시 제가 그냥 넘어가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을 안 주셨다고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얘기했죠. 다 못하니까 PEG, PSK 이런 얘기했고 텍스토 부럽다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뭐 SM 얘기하셨고 이런 건 다 할 필요 없고요. 카뱅 얘기하셨고 호성TN 씨는 그냥 종목만 선호하셨는데 뭐죠? 이게 빠졌다는 건가요? 뭐 이건 좀 좋지 않게 그때 나왔는데 현수증 소재 이런 것도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다 아니까 아는 거 여러분 다 아는 걸 제가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음, 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나 그리고 그 섹터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없나요? 또,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뭐 황당한 질문 하나도 안 하셨네요. 황당한 질문 안 하셨는데요. 펄어비스 얘기하셨고, 내 건 네이버, 엔비디아 두 개 있네. 좋으시네요. 뭐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좋죠. 그렇죠? 뭐 다른 질문 별로 안 주셨는데요. KTNG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렇다. 뭐 자사주 매입한다고 오르는 건 아닌데 분위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때 유틸리티가 오른 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어, 뭐 아주 특별한 질문은 좀 삼성전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삼성전기 지금 MLCC고 MLCC 필요하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삼성전기의 성장성은 좋죠. 좋죠. 근데 삼성전기하고 SDI하고 LG 이노텍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순서대로 본다면 이노텍하고 SDI하고 전기 이런 순서로 좀 보는 편이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편이지 어떤 게 더 좋고 나쁨은 아니고 순서가 좀 있지 않을까, 순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자, 이렇게만 할까요? 이렇게만 여러분 답변이 아주 뭐 시리어스한 뭐 그런 거는 안 주셨어요. 지금 하나솔루션, OCI 이런 거 주셨네요. 의료기기는 자기 순서가 안 와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료기기는요. 그리고 OCI 보세요. OCI는 이제 섹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지금 폴리시리콘 가격 급등하고 있어요. 그쵸? 폴리시리콘 가격하고 얘가 연동하면서 움직인다고 해갖고 얘가 사실 4만 원에서 16만 원 4배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철강 가격 얘기하면서 구리 가격 얘기하면서 목재 가격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더 많이 오를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태양광 종목 중에 뭐 하나그룹도 있고 OCI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사실은 태양광 풍력, 특히 풍력에서 저는 제일 우량주로 봤던 것들은 여러분께 계속 뭐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는 CS 윈드, CS 베어링 얘네들인데요. 이 보시면 얘들이 한 텀을 크게 시세를 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기후혈압 하고 있고 COP26 끝나고 뭐 미국의 바이든과 시진핑이 뭐 협약했다고 해도 이게 잘 못 오르잖아요. 이게 지금 잘 보면요. 예, 그거 나와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잘 못 오르잖아요. 이 주식이 그래요. 주식이요. 저는 지금 이 태양광 쪽도 약간 그래서 여기서 다시 대시세를 낸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미 한번 대시세 낸 거는 그 다음 사이클까지 또 그때는 아까 제가 그 말 얘기했잖아요. 좀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섹터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질문 답변 다 드리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댓글도 들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또 저를 쫓아다니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 복 받으시라고 돈 많이 버시라고 마음속으로 늘 응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보TV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냥 뭐 당장 그냥 종목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움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 반등을 보고서 거래를 좀 하고자 하는 시황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